구매를 했는데 다른 경우다 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들도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 가품인 걸 모르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을 파헤치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가품들의 공통적인 특징 총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담이고, 그리고 저는 전문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고고! 가품의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 바로 냄새입니다. 보통 가품은 박스나 포장지를 열면 본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가방을 2주 이상 상자에서 빼서 보관을 해도 그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서 머리가 아파서 지끈거릴 정도거든요. 물론 정품도 본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냄새의 정도가 아주 살짝만 나는 거지 가품처럼 냄새가 막 풍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하셔서 물건을 받고 포장을 깠는데 냄새가 상당히 심하다,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하시면 가품을 의심해보시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품의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 각인된 로고의 폰트입니다. 보통 정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가죽에 새겨진 로고의 폰트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한데, 가품은 폰트는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어도 정품처럼 가공된 기술이 정교하지 못해서 대부분이 폰트가 흐릿하거나 뭉개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품은 폰트조차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품 브랜드의 정확한 폰트는 그 브랜드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가품의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 가죽의 촉감입니다. 가품은 만져보면 분별이 가능해요. 정품은 당연히 천연 고급 가죽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가공을 신경 써서 높은 퀄리티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져봤을 때 보들보들한 느낌과 약간의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 피부도 천연 가죽이잖아요. 사람 피부에 로션을 발라놓으면 촉촉한 것처럼 천연 가죽 특유의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품은 대부분이 인조 가죽을 사용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뻣뻣한 느낌, 거친 느낌, 그리고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가죽을 좀 많이 만져봐야 알 수 있는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모르냐? 그건 아닙니다. 정품 가죽을 만져보고 가품 가죽을 만져보면 차이를 분명히 아실 수는 있어요. 물론 가품 퀄리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가품은 굳이 만지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품의 공통적인 특징 네 번째, 로고 플레이 패턴입니다. 주로 로고 플레이를 해놓은 디자인, 예를 들어서 구찌 GG 스프링 캔버스 경우에는 캔버스 바탕과 로고 패턴 하나하나가 정품은 배색이나 선명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데, 가품은 로고 패턴이 지나치게 선명해서 캔버스 바탕과 로고 패턴 부분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또 고야드 제품들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가품들이 정품의 색상을 정확하게 따라할 수가 없어서 색상이 굉장히 진하거나 쨍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립스틱 하나를 골라도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다고 하잖아요. 디자인이나 그래픽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상마다 다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가품은 정품이 정확히 어떤 색상 코드를 사용하는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색상으로 제작은 하지만 그 색상이 대부분 미묘하게 채도가 달라요. 그래서 색상이 미세하게 다른 것 같다 싶으면 가품을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도 정품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뒀다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품의 공통적인 특징 다섯 번째, 안감입니다. 가품은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잘 만드는데
은근히 안감에 신경 안 쓰는 가품이 정말 많습니다. 안감 소재가 다르거나 아니면 색상이 다르거나 또 정품에는 없는 상품 택이나 로고가 찍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아요. 인터넷에서 살 때는 안감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물건을 직접 안감까지 꼼꼼히 봐서 기억을 해두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뒀다가 구매를 했는데 다른 경우다 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산 시기에 따라서 정품들도 조금씩 변형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택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들은 매장 직원이나 브랜드에 꼭 전화를 해보셔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스티칭으로 구별 불가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고가 브랜드도 스티칭은 아주 삐뚤삐뚤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마감 처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렇기 너무한 거 때문에 아니냐고. 단순히 스티칭 부분을 가지고 정 가품을 판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스트랩 체인 부분들도 자석을 갖다 대면 구분이 가능하다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자석이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어서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또 구성품으로 구별이 가능하지 않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브랜드가 더스트백과 박스와 각종 카드에 쇼핑백까지 이렇게 더 완벽하게 챙겨주지는 않아요. 그냥 라면 박스 같이 오는 브랜드도 있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 구성품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나가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업체 자체에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출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로 판단은 어려워요. 혹시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이 의심된다 하면 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맡겨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들도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 가품인 걸 모르고 정품인 걸로 알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은 거는 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적당한 가격에 사셔야 사기당하는 일, 돈 낭비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어떠셨을까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나름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려 보았는데 명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안 했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 안녕!